카메라 잘 되고 있어봐. 혜민이가 뺨 때릴 것 같아서 미리 맞고 살라고. 혜민이가 뺨 때릴 것 같아서 미리 맞고 살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제가 최근에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DC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전체 출하량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해서 시장 전체가 축소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애플의 맥 출하량이 유독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1위인 레노버가 30% 감소하고 2위인 HP는 24.2%, 그리고 델은 31% 감소한 것에 비해서 4위인 애플은 무려 40.5%나 출하량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맥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7.2%로 꽤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작년인 2022년만 해도 막 전 세계 PC 시장이 다 위축되어 있을 때 애플의 맥 제품만 기록적인 막 상승세로 승승장구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인지 아니면 애플 실리콘의 약발이 떨어진 것인지 올해는 좀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판을 바꿀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 시간으로 9시에 애플이 온라인 이벤트를 열고 새로운 M3 칩 라인업과 맥 신제품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자, 애플 실리콘의 세 번째 작품인 M3부터 살펴볼까요? M3, M3 프로, M3 맥스를 동시에 공개했는데요. 애플이 이미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A17 프로 칩을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을 했었죠. M3 라인업 역시 개인용 컴퓨터 칩 중에서는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됐습니다. 여러분, 3나노미터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상상조차 가지 않으시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에 2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을 만큼 미세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공정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효율과 성능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GPU인데요. 최초로 다이내믹 캐싱이라는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의 새로운 GPU 아키텍처인데요. 기존의 GPU 아키텍처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작업에 필요한 로컬 GPU의 메모리의 양을 미리 결정을 합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GPU 사용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가장 많이 필요한 순간을 기준으로 메모리를 미리 할당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그래픽 작업을 할 때를 위해서 10명의 일꾼을 빌려왔는데 어떤 작업은 한두 명이 해도 충분할 만큼 가벼운 거지. 근데 나는 이미 10명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작업이 끊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GPU 성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다이나믹 캐싱은 로컬 메모리 사용을 실시간으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컬 메모리가 하드웨어에 실시간으로 유동적으로 할당된다는 그런 느낌이죠. 가벼운 거 들 때는 2명, 무거운 거 들 때는 재빠르게 10명만 이리 와봐, 이런 느낌으로 각 작업에 정확히 필요한 메모리 용량만 사용될 수 있게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GPU의 평균 활용도를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고 고사양 게임이나 앱을 구동할 때 성능도 엄청나게 향상시킨다고 해요. 아마 M1 시리즈에서 처음 공개했던 통합 메모리 구조처럼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GPU로 뭘 할 수 있냐면 맥 최초로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뭐냐면 그래픽으로 구현된 화면상에서 보는 각도랑 움직임, 빛의 속성 막 이런 것들이 모두 상호작용을 해서 빛의 움직임이나 그림자의 움직임 같이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이 더 사실적이고 실제와 흡사하게 구현되는 거죠. 게임에서 이 레이트레이싱으로 조명이나 빛의 반사, 그림자의 움직임 같은 게 막 더 정밀하게 표현이 된다면 사용자들은 더 엄청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캐릭터가 움직일 때나 뭐 다른 사물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계속 미친 듯이 바뀌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정교한 변화를 계속 반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성능이 필요한 거고요. M3는 M2 대비 50억 개 확장된 25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1 대비 65%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는 차세대 아키텍처 기반의 10코어 GPU를, 그리고 M1 대비 35%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8코어 CPU를 탑재하고 있고요. M3 프로는 370억 개의 트랜지스터와 18코어 GPU로 구성되며 M1 프로 대비 GPU 처리 속도가 최대 40%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2코어 CPU는 M1 프로 대비 최대 30% 향상된 싱글 스레드 성능을 보여주고요. 가장 전문가를 위한 칩인 M3 맥스는 최대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6코어 GPU는 M1 Max 대비 처리 속도가 최대 50% 향상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M3 Max의 16코어 CPU는 M1 Max 대비 최대 8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저희 PD들이 모두 M1 Max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당장에 맥북을 전부 다 갈아치우고 싶네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새로운 M3 칩셋을 탑재한 맥북 프로 라인업도 새로 발표했는데요. M3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이 발표되면서 맥북 프로 13인치는 단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맥북 프로 14인치에서는 M3, M3 프로, M3 Max 세 가지 칩을 모두 선택할 수 있고요.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는 M3 프로와 M3 Max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도 살짝 변화가 있더라고요.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맥북 프로 모델에 SDR 컨텐츠 밝기가 20% 개선돼서 600니트 전체 최대 밝기를 지원합니다. M3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인치의 가격은 512기가 SSD 기준 239만 원부터입니다. M3 모델은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더라고요. 급나누기를 안 하면 병이 나는 애플이니까 이건 꼭 참고해 주세요. M3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인치의 가격은 512기가 SSD 기준 299만 원부터입니다. 전작인 M2 프로 맥북 프로 14인치의 가격이 279만 원부터였으니까 20만 원이 올랐네요. M3 Max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인치의 가격은 1TB SSD 기준 479만 원부터입니다. 이번에 CPU 코어도 늘고 통합 메모리 용량도 늘긴 했는데 그래도 M2 Max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인치 시작 가격보다 무려 5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자, 이제 16인치 가격을 볼까요? M3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 16인치의 가격은 512기가 SSD 기준 369만 원부터입니다. 전작인 M2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 16보다 20만 원 올랐고요. 최고 사양인 M3 Max를 탑재한 맥북 프로 16인치의 가격은 1TB SSD 기준 519만 원부터입니다. 전작인 M2 Max 칩의 맥북 프로 16이 484만 원부터였네요. 물론 GPU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전혀 달라진 점이 없지만 스페이스 블랙 컬러가 새롭게 출시되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아주 시크하고 비싸 보입니다. 애플이 이걸 보도자료에서 전문가 감성을 물씬 풍기는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라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블랙 컬러 모델은 원래 지문 묻음이 좀 심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산화 피막 실링층이라는 화학 공정을 통해서 지문이 남는 현상을 좀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M3 프로와 M3 Max를 탑재한 맥북 프로에서만 이 신규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형인 M3 맥북 프로에서는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만 구입 가능합니다. 곳곳에서 잘 살펴보면 금 나누기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iMac 24형도 M3 모델로 다시 출시됩니다. 디자인은 그대로예요. 컬러도 그대로고요. 저는 조금 더 큰 iMac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간 대충 업데이트해주는 느낌이라 아쉬웠습니다. 애플이 오늘 이벤트에서 정말 입이 마르도록 강조했던 게 두 가지인데요. 여전히 인텔 기반의 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M3 시리즈의 맥북 프로로 갈아탄다면 몬스터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원 연결 유무에 상관없이 맥북은 동일한 성능을 낸다. 요거였어요. 너무 여러 번 말해서 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에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게 애플이 지금 사용자를 끌어와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소스가 윈도우 진영의 유저보다는 기존의 애플 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인텔 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애플 실리콘 기반의 맥북이 경쟁사의 노트북이랑 비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전력 효율이라는 거죠. 덕분에 전원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도 파워풀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 M3가 애플한테 돌파구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M1 Max, 맥북 프로 전부 다 당근을 해버리고 M3 Max가 나오자마자 갈아타버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대표님이 외근이 있어서 아직 출근을 안 해서 가격을 몰라요. 근데 만약 가격을 보고 이 영상을 보면 제 뺨을 아마 때리겠죠. 근데 한 대 맞고 사준다 그러면 저는 맞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벤트 영상은 약간 으스스한 할로윈 컨셉으로 촬영돼서 재미를 줬는데요. 언제나처럼 영화 같은 영상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진짜 반전은 마지막에 표시된 그 자막이었습니다. 이 이벤트 영상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찍고 맥으로 편집했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애플의 자신감이 엿보이죠. 맥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제가 M3 Max를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갖고 싶어 버리잖아. 미쳐버릴 것 같아. 필요가 없다고 해도 갖고 싶어. 이게 어떤 병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병일까?